네, 종목 카운슬러 2부로 찾아왔습니다. 2부의 사연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문의를 주셨던 종목이 유진기업입니다. 매수가가 4,100원, 그리고 비중이 30% 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되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좀 시청자님이 연결을 해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연결되면 여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씩 찬찬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김현욱 PB님, 네. 이 종목이 1분기가 좀 비수기였어요. 레미콘 사업을 좀 주력으로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1분기 실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매출액은 서프라이즈로 나왔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어요.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하락한 모습인데 매출액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성장했다. 서프라이즈가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그렇게 나오면은 그만큼 잘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사실 실제로는 이익은 그다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주가가 그다지 많이 못 올라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제 기본적인 분석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진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좀 단순한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기는 오히려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 레미콘 업계에서 MS는 1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MS가 1위입니다.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레미콘 사업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진 않습니다. 시멘트랑 레미콘하고 비교해 보면은 시멘트보다는 진입 장벽이 좀 낮은, 사실 시멘트보다 양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먼저 움직이면 레미콘이 뒤따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작년부터 흑자 전환되긴 했습니다. 실제로 이익적인 측면으로, 영업이익적인 측면으로도. 왜냐하면 시멘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어닝이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턴어라운드가 일어난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아까 코멘트 드렸습니다만 매출액만 이제 서프라이즈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레미콘 업계에는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그중에 1등하고 있고 진입장벽은 낮지만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그리고 그동안의 구조조정이 굉장히 심했어요. 유진기업이. 작년에 시멘트를 접었고요. 그리고 하이마트를 매각했고,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이런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도 턴어라운드 됐고, 이런 부분이 작년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작년 하반기에 나타나면서 주가의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실적 테이블부터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재무 구조가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이죠. 2012년에 이제 적자가 날 때도 부채 비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거든요. 131%면은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부채 비율은 200% 정도라고 하는데, 작년 부채 비율이 111%면 오히려 너무 좀, 현금만 쌓아두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보율이 무려 1580%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그동안에 쌓인 현금으로 사실 재무구조 개선이라기보다는 어떤 현금 확보,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 업체는 더 타당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유보율, 많은 현금으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따 이슈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로또 사업이라든지 어떤 ESS 사업이라든지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차트를 좀 더 보여드리면은, 일단 미분양 추이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 한계점이 온 그런 이유를 좀 찾아본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전국의 미분양 추이는 줄어갑니다. 왜 줄어가냐면 이게 신규 어떤 건설 수요라기보다는 재건축 수요 때문에 미분양이 줄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지방은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방으로 좀 이전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 부동산 경기가 먼저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수도권은 사실 미분양이 그다지 많이 올라간 적도 없고, 그리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죠.
근데 이 유진기업의 그 어떤 레미콘 점유율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크게 오르려면은 이 수도권의 미분양이 확 줄어야 되는데 수도권의 미분양은 그다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거시적인 부분도 조금 그 기본적 분석을 해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해봤을 땐 100점까지 주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하한선은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슈까지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작년 12월 5일에 그 로또 그리고 연금복권 이제 총 시장 규모는 3조 원 규모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데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조 원짜리 이제 어떤 규모의 시장인데 거기서 꾸준한 이런 그 현금 창출원이 발생을 하면은 웬만한 비용은 이 사업으로 다 지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은 어떤 사업 다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ESS 사업은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지금 이제 현금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까지는 뭐 노출된 건 없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어떤 신사업을 추진하는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동안에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진건설을 다시 한번 재건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거는 저는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 추가적인 신사업 M&A 이슈 그리고 그 규모, 그 시너지 이런 부분이 새로 등장할 어떤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분양 추이가 급감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주가 상승에도 필연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또 신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런 성과가 앞으로의 또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금씩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거든요. 2,640원이었나요? 저점이? 그 이후로 계속 반등세를 이어간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부분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자재 업종을 좀 묶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진기업 차트 하나만 보면 의미가 없고 시멘트 업종의 차트도 함께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건설사도 함께 보시면 좋고 뭐 성신양이라든지 쌍용양의 이런 차트들도 추세선이 깨지는지 상승 추세가 연장이 되는지 같이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에 레미콘 가격이 뒤따라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으로 그 여러 업체를 이제 스터디하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에 이제 시멘트 업종이 더 이상 이제 어떤 하락하지 않고 상승 추세가 연장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면 최근 들어서의 어떤 조정이 눌림목 구간이라면 유진기업은 현재 바닥 정도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업황이 먼저 꺾인다면은 레미콘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꼭 같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렇게 시멘트로 묶어서 보는 거 이외에 그냥 이 유진기업의 기술적인 그 트리거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목표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지선입니다. 바로 최근 저점인 3,540원. 3,540원이죠. 이 3,540원은 반드시 지지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 한 달간의 어떤 눌림목 구간을 끝내고 추가적으로 이제 눌림목을 끝내고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야 계속 상승 추세의 연장이라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근 저점인 3,540원이 강력한 지지대로 작용을 해야 된다. 만약에 추가 하락하더라도 3,540원을 하향 이탈하지 않으면은 참아도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손절가가 어떻게 될까요? 3,540원이 강력한 지지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5원만 빼면 됩니다. 3,535원. 이 이제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가격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멘트주들이 선행 지표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목표가가 4,400원 그리고 손절가 3,535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셨던 것 같아요, 시청자님. 지금 통화 가능하신 거죠? 네. 네, 지금 여쭤보려고요. 저희 지금 네.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예, 좋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그게 네. 이제 움직이질 않고 계속 그냥
뭐라고 그러나 좀 짜증나게. 답답한 이름을 보이고 있다고요? 근데 네. 저도 그걸 시멘트주 성신양회 쌍행양 이렇게 같이 보고 같이 있어요. 보고 계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흐름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앞으로 좀 조금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네. 다행히 지금 목표가가 4,400원으로 제시가 되고요. 3,540원 지지 여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네. 더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세요? 뭐 궁금한 거 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해결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반등 이용해서 좀 수익 실현하시고 또 다음 종목에서도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유진기업이었습니다. 두 분 전략 한꺼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살펴보셨던 김현웅 PB의 의견은 보유입니다. 목표가 4,400원이고요. 손절가는 3,530원에서 3,535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봉만 전문가 역시 투자 의견은 보유고요. 목표가 4,300원, 손절가 3,500원으로 제시됩니다.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시판 사연인데요. 역시 문자 참여입니다. 4464님께서 S넷을 사셨습니다. 5,440원 그리고 10% 들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사물 인터넷으로 굉장히 좀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4월 이후로 좀 많이 밀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자, 지금 그나마도 이번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가장 강했던 테마, 그러니까 약간 시장 대비해서 덜 밀렸던 테마가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좀 다행이고요. 1차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박스권 정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매수세는 가급적이면 매수를 하지 마시고 좀 반등 시에 매수한 가격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사료되기 때문에 그때 좀 현금화를 하자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실까요? 자, S넷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그 테마에 의해서 주가 저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이제 더블 올라오고 지금 눌림목 조정을 주고 있는데 그 외의 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물 인터넷 테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테마가 지금 살아있는 이상은 거기에 의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일단 대장은 효성 ITX입니다. 그래서 효성 ITX가 만약에 꺾여버리면 같이 꺾이는 거죠. 후발주는 더 많이 밀리고 그다음에 대장주는 더 많이 올라가죠. 올라갈 때 먼저 올라가죠. 그래서 효성 ITX를 같이 보시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뭐죠? 신용. S넷 지금 신용을 보십시오. 신용이 지금 8%입니다.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요. 요번에 하락 나오고 91선님 지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5,000원 돌파 시도를 아마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돼요. 제가 이제 효성 ITX하고 다른 그 사물 인터넷 관련주 지금 보면서 말씀 같이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그래서 월봉 보시면은 이번 달은 눌림목 조정입니다. 3개월 연속 장대 양봉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달 정도 쉬었다가 만약에 움직인다라면 이제 7월 달 정도 다시 움직일 소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면 5,300원에서 5,500원 거기서 일단 본전 정도에서 현금화 하셨다가 다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91선인데 4,300원 이탈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4,300원 지지 맥점 보시고 일단 박스 전략 이번 달에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에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고요. 5,300원에서 5,500원 목표가 제시됩니다. 4,300원 손절가도 잊지 마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네, 저 KC 그린홀딩스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8,200원에 15% 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지금. 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들어가신 거세요? 지난달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네.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요. 제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모멘텀을 보고 들어갔었는데 네. 이게 반등이 저 언제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전망하고요. 네네. 이게 조금 더 밀리면 저기 언제 그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더 밀릴 건가 하고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될 건가 15%니까 그런 부분들이요.
알겠습니다. 모멘텀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6월 들어서 좀 많이 예. 밀렸네요. 예. 자세하게 한번 전략과 더불어서 추가 매수 여부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기운 내시고요. 오늘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김현웅 PD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매수 타이밍을 보니까, 누구나 그 누구나라기보다는 좀 주식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매수가를 하향 이탈해가지고 지금 약간 당황하신 그런 상황이시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사실 기계적으로 매수가를 하향 이탈하고 의미 있는 지지선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그냥 리스크 관리는 좀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만 조금만 개선을 하시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예, 그것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KC 그린 홀딩스가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KC 그린 홀딩스가 올해 초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받았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부분의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예전엔 KC 코트렐이 있었고 이런 KC 코트렐과 분할 상장한 회사잖아요. 그러면서 KC 환경 서비스라든지 KC 코트렐을 자회사로 보유한 이런 지주사 역할을 KC 그린 홀딩스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이 자회사도 그렇고 본 회사도 그렇고 이 모회사도 그렇고 다 결국에는 이 어떤 아이템 자체가 친환경 쪽입니다. 친환경 환경 플랜트 쪽이고 근데 작년 이제 전체 그 중국의 공산당 회의부터 시작해갖고 뭐 양회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 회의 때마다 나왔던 내용이 친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아직 실적은 따라오지 않았는데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폭등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실적이 예상외로 안 좋아버리면은 너무 기대감은 크고 많이 올라가 있는데 예상외로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번 1분기 실적이 바로 적자 전환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 기업을 좀 스터디를 해봤을 때 그런 부분인데 사실 결국에는 이 KC 그린 홀딩스의 그 실적 예상 실적 가이던스를 좀 보더라도 작년 대비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실적이 폭등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그대로 현상 유지 정도거나 아니면은 조금 소폭 좋아지는 수준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굉장히 폭등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전에 중국에서도 어차피 시진핑 주석의 어떤 정책은 친환경이랑 이제 소비 촉진 정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립 서비스로 또 어떤 정책이 나오고 친환경 정책이 나오고 뭐 이런 정책이 나오면은 또 모멘텀을 이렇게 바바박 하면서 탈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다행히 비중이 15%밖에 안 되시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15% 비중도 사실 적은 건 아니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로스컷 타이밍도 좀 놓쳤습니다. 때문에 당장 1분기 적자 전환됐다가 2분기 QOQ로 봤을 때 분기적으로 실적 개선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친환경 제조, 환경 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회성 요인 때문에 적자가 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높게 팔 수 있다. 즉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지금은 이제 로스컷 타이밍은 오히려 놓쳤기 때문에 좀 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고 그리고 너무 목표가를 높게 잡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그 중간에 중국에서 무슨 회의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헤드로 전체 공산당 회의를 하거나 회의 모멘텀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 회의를 했는데 어떤 친환경 모멘텀이 나와서 또 폭등한다. 그때는 또 엑시트하는 전략. 팔고 나오는 전략.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차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하신 구간이 약 7,700원에서 약 8,800원까지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죠. 그리고
이 5월 30일 날 이제 그 부분을 하향 이탈하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부분이 지금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박스권 하단부로 이제 그 주가가 다운그레이딩 되는 거죠. 그게 저는 6,500원에서 6,800원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추가적으로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6,500원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 손절가는 6,500원 하향 이탈입니다. 즉 6,500원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는 지금은 잘 보유를 하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쯤 약 한 달, 두 달 정도, 2달 정도 기다리면은 이제 시즌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상승할 수도 있고, 그 전에 모멘텀이 나오거나 할 때는 그때를 이용해서 이익 실현을 하는 전략.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8,700원 정도 1차 목표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이거를 30%에서 15% 비중을 늘리시려고요? 네네, 시청자님 말씀하세요. 예, 예. 네. 30%에서 15%로 제가 이거 비중을 조금 제가 줄여놓은 건데, 그러면 다시 15% 하면은 너무 좀 무리겠죠? 그렇게는 예, 뭐 15%를 다시 이제 늘리는 것은 조금 높게 사더라도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해야 돼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네. 네네. 왜냐면은 실적이 또 안 나와버리면 그땐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예, 2분기 실적까지. 그 전에 혹시, 모멘텀 때문에 폭등하면은 또 팔고 나오고, 나중에 뭐 다시 저가를 노리는 전략으로 접근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 답답한 사연에 조금은 빗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네. 네, KC 그린홀딩스였습니다. 또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게시판 종목인데요. 문자 참여입니다. 8864님께서 에버다임을 사셨습니다. 7,320원에 30% 사셨고요.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못 가네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이 종목이 소방 관련, 이 재난 안전 섹터로 좀 묶이면서 좀 네.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 실적이 좋은데 못 가는 건가요? 자, 에버다임은 저도 그 전에 이제 몇 번 진입을 했었습니다. 너무 까다로워, 주가가. 이 타이밍 잡기가 워낙에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다 좋습니다, 에버다임. 일단 업황 자체가 터닝이 나오고,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고, 작년 실적도 좋고, 자회사 실적도 개선이 될 것이고, PBR 1배 미만이고, 시가총액도 되게 높지가 않죠. 그죠? 한 10,000원 이상 가도 누가 뭐라 할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제 장점이면서 또 단점이에요. 현재 에버다임의 전체 발행 주식 수가 1,800만 주입니다. 그 중에서 삼호투자하고 한국밸류, 자사주 이 물량 빼면은 실질적으로 유통 물량이 한 4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800만 주에 40%면은 한 700만 주 안팎이죠. 그러니까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량이 없으니까 누가 이제 어떤 큰 세력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 차트를 이제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 좀 조정이 나오면 또 반등이 나오고, 회사는 괜찮으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타이밍 잡기가 워낙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올해 내년 실적이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후에 7,000원 구간만 크게 안 깨면 아싸리 그냥 차트를 안 보고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속이 편한 겁니다. 보면은 못 견딘다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에버다임 일단 홀딩 전략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셰일가스 관련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셰일가스 관련 또 테마가 불면 지금 미국의 시카고가 지금 불야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또 재료도 있고 그 부분에서도 또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할 겁니다. 건설, 기계 장비 쪽이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자, 잠깐 차트 보시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오를 때는 가파르게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런 식으로 오릅니다. 그죠? 이제 고점을 만들고 한번 조정이 나올 때는 보통 3개월은 그대로 조정이 나와요. 거래 없으면서. 그래서 차트를 본다라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못 버팁니다. 개인들은. 성질 급하신 분들은. 자, 이번에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 주는데 자, 다음 주 이후면 다시 한번 또 8,000원 구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현재 아래까지 민다라면은 다시 또 튕겨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월봉 보시면은 약간 이유는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월봉상으로 동사의 2008년도 고점이 10,000원 초반인데요. 이 라인에 지금 매물이 좀 많이 있죠.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거래 가지고는 바로 이번 달에 돌파가 힘들고 아마도 그 이번 달까지는 숨고르기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음 달 이후에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결론은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단기는 직전 고점의 오른쪽 어깨 라인 8,000원 제가 제시해드리고 중기는 9,000원 이상 제시를 해드리고요. 아래쪽으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7,000원에서 6,900원이 지지 맥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만약에 강하게 장대 운봉으로 민다 그러면 일부 물량은 좀 손절하고 나서 다시 보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략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에버타임 전략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보고 마지막 3부까지 이어가겠습니다.